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늘이 문재인에게 이래도 정말 임명할래 하는 식으로 각종 새로운 의혹이 완전 터지고 있습니다. 집속탄처럼 축구장 하나를 초토화 만드는 이런 의혹이 조국 주변과 정권 핵심부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임명해 볼래? 오늘은 문재인과 국민이 대결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을 하면 그것은 조국이 마련해준 죽창으로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죽창을 거꾸로 잡는 셈입니다. 죽창의 뾰족한 날이 문재인을 찌를 것입니다. 제가 완전 터지고 있는 의혹 시리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 펀드, 가족 펀드 돈 14억 원이 고스란히 투자된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 이 업체가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자격을 처음에 따냈었는데, 자격을 따내기 위해서 증권회사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두 개의 증권사로부터 2,700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투자를 약정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서울시가 이 기술 수준이 형편없고 자격이 안 되는 이 업자에게 와이파이 사업을 처음에 맡기기로 한 것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권력자의 가족은 이런 사모펀드, 묻지마 펀드 같은 데에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배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권력자의 가족은 돈을 불리고 싶으면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평범한 일반 펀드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묻지마 펀드에 넣으면 이런 구설이 100%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업자들이 조국이라는 이름을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두 번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동양대학교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빼낸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왕창 들고 나온 것으로 CCTV에 찍혔습니다. 9월 1일 새벽, 그러니까 자정이 좀 넘겨서 새벽 이른 시간에 서울에서 영주까지 차를 몰고 간 자신과 함께 이 증권사 직원, 이 직원이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정 교수와 함께 이 PC를 빼내서 직원이 가지고 갔고, 그리고 정 교수는 몸이 아파서 부산에 있는 시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조국이 청문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CCTV에 찍힌 바를 보면 오전 8시 때에 두 차례나 연구실을 들락날락하면서 가슴 가득 서류 뭉치를 빼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일종의 위장복을 입었습니다. 벙거지 모자를 쓰고 검정색 재킷을 입고 이런 식으로 백팩을 메고 완전히 기획된 어떤 이 범죄 혐의자가 사전에 복장을 준비한 것처럼. 이 서류 뭉치는 왜 빼냈습니까? 조국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태에 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쓰던 컴퓨터가 필요했을 것, 이런 설명이 말이 됩니까? 서류 뭉치, 그 서류 속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까요?
세 번째, 정경심의 표창장에는 파일이 여러 개 발견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파일의 양식이라든가 일련번호 이런 것도 정식으로 동양대 총장이 직인을 찍어서 발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파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위조를 하니까 위조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러 개의 형태의 표창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초안을 만들어서 정 교수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어떤 이 위조이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이 대학 저 대학 이 대학에 딸이 입시 신청을 할 때 그때 다양하게 사용을 하려고 이런 여러 형태의 파일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조국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6년 이래 발급한 정식 증명서는 27개입니다. 그런데 조국의 아들이 발급받았다고 하는 인턴 증명서, 이것은 양식도 틀리고 일련번호도 틀리고 무엇보다도 발급한 기관의 영문 표기가 다릅니다.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법대 산하에 있는 것이죠. 정식 명칭은 Center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Law입니다. 인권법, 공익인권법. 그 센터의 핵심이 인권법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인권을 연구하는 센터가 아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Human Rights Law에서 Law가 빠져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문 표기를 틀리게 발급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명백히 위조가 됐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센터의 장인, 당시 장을 맡고 있던 이 한인섭 교수, 이 다음에 센터장을 맡은 사람이 조국입니다. 이 한인섭 교수는 서울대 법대의 참여연대 출신 3인방으로 불리는 안경환, 한인섭, 조국, 세 사람은 모두 다 부산 출신입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안경환은 법무장관으로 추천이 됐고, 그래서 임명이 됐다가 낙마했고, 한인섭은 형사정책원장이라는 이 감투를 썼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일종의 그 마피아처럼 하나의 파벌을 형성을 해서 서울대 법대에서 활동했다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인섭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인섭이 두문불출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이비 인턴 경력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은 어머니인 정경심이가 깊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거의 다 굳어지고 있고, 검찰도 그런 혐의로 정경심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 공익인권법센터의 아들 인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조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국이 한인섭에게 부탁을 하고 한인섭이 이렇게 해서 위조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다면, 이것은 정경심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에 조국이 개입을 했다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됩니다. 죄가 더 큰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드디어 경실련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태가 터진 지 한 달 지나서야 입을 연 이 비겁한 태도죠. 저는 이 경실련의 태도를 인정하거나 칭찬해 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주 비겁한 시민단체들. 한 달이 지났는데. 그래도 문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 참여연대가 김기식 사건 때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김기식 사건 때는 김기식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고, 그래서 닷새 만에 김기식이 그만뒀는데,
이번 조국 사태 때는 참여연대가 정신이 나갔는지 검찰의 수사를 비판을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을 도와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참여연대와 달리 박상기 법무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경실련은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늘이 집속탄을 터뜨리면서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그래, 한번 임명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문재인에게 거칠고 쓰디쓴 운명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